오늘은 외출 안 하세요? 강경화 대표님? 아, 저 조금 있다가 출근해요. 나가신, 네. 아, 네. 날씨는 오늘 화창한데 습도가 굉장히 높네요. 오래간만에 정말 문을 열어놨는데 너무 네, 화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에, 이게 햇볕이 주는 감사함을 하느님께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동안 비가 오고 막 그랬어. 그래서 그렇죠. 네. 또 뭐 장마는 끝난 건 아니니까요. 네. 네, 올해는 그렇게 아직 장마가 끝나서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피해를 입은 가구 수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정보를 네. 모르나요? 어, 아니,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 또 뭐 음. 장마가 이어진다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 이거 방송 진행을 우리 장필규 소장님께서 하시는데 네, 녹화는 우리 그 공원장님께서 하시나요? 저는 공원장님이 녹화 하, 방송, 예. 방송. 네, 그러시군요. 네. 신지은 선생님이 좀 늦으시는 모양인데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화면 공유 먼저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요코모 파티 164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은요. 천천히 생각하기. 네. 왜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을 바보 같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워하는 걸까? 이 의문은 천천히 생각하기를 실행하는 완벽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잠시만요. 우리 진정호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공유가 다시 안 된 거지. 공유는 다시 공유. 아니요. 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같이 볼 글은 천천히 생각하기. 왜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을 바보 같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워하는 걸까? 이 의문은 천천히 생각하기를 실행하는 완벽한 사례가 될 수 있다. 내가 증명해 보이겠어라며 본능을 따르는 대신 한 발 물러서서 스스로 물어보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언제나 천천히 생각하는 것이 더 좋다. 사람들이 나를 바보 같다고 생각하면 그들이야말로 바보 같은 사람이다. 급히 생각하면 급한 결정을 하기 쉽습니다. 급한 결정은 뒤늦은 후회가 뒤따릅니다.
다른 사람의 언행에도 급히 반응하다 보면 휘둘리게 됩니다. 스스로 똑똑하다 여겼던 사람도 바보 같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타인의 비난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생각하고 천천히 대응해도 늦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장 사랑한 막내딸 용해. 사랑하는 대상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순위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내가 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도 두 아이 자체에도 순위는 없다. 물론 자기 아이들이라고 해서 언제나 순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박경리의 소설 김약국의 딸들에서 김약국은 5명의 딸 중에 막내 용해를 가장 사랑하여 임종을 앞두고 노란 머리칼이 물결치는 용해를 오래오래 보고 있었다. 10손가락 찔러 안 아픈 것이 없다 하나 사랑에도 순위가 있습니다. 임종에 이르면 그 순위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명상기법 중에 가상의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통과할 때마다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놓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망설입니다. 무엇을 먼저 내놓아야 할까? 마지막 죽음의 문 앞에서는 통곡을 합니다. 끝까지 지켰던 것을 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막내딸 용해마저도. 평화의 길. 평화에도 종류와 단계가 있다. 마음의 평화, 가정의 평화, 나라의 평화, 세계의 평화 등 수많은 평화가 있다. 공자는 이미 2500년 전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의 진리를 가르쳤다. 필자는 여기에 생태적 평화를 덧붙이고 싶다. 지금 지구의 생태계는 인류의 욕심으로 평화가 깨지고 있다. 인류가 직면한 최대의 과제는 인간들끼리 대립이 아니라 인간과 환경의 대립이다.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것은 인간뿐만이 아닙니다. 자연과 함께, 환경과 함께 살아갑니다. 자연이 병들고 환경이 깨지면 인간의 삶도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마음의 평화, 가정의 평화, 나라의 평화, 세계의 평화도 물거품이 됩니다. 인간도 자연의 하나입니다. 자연의 작동 원리는 순리입니다. 극단의 대립, 편가르기나 반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순리이고 공존의 길입니다. 평화의 길입니다. 남 탓, 날씨 탓. 타인이 어리석고 둔감하며 무례하고 거만하며 경솔하고 아둔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사람의 행동에 당신의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타인을 판단하는 행위가 일어난다고 칩시다. 그 판단으로 그들이 규정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자신을 타인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셈이 되지요. 살면서 조심할 것이 타인에 대한 섣부른 판단입니다. 특히 남을 탓을 하는 것은 절대 경계해야 합니다. 바람이 분다고, 햇살이 뜨겁다고, 날이 춥다고, 날씨 탓하며 일일이 불평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탓하는 일이 이와 같습니다. 그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아
스스로를 갖추는 것이 내공이고 어른이 되는 길입니다. 네. 오늘 짧지만 의미가 있는 글들을 같이 한번 봤습니다. 느끼신 소감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균환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는데. 날씨가 오늘 화창한 날, 네, 이렇게 발표를 첫 번째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첫 번째, 천천히 생각하기를 말씀하실 때는 저는 그냥 느림의 미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고자 하는 욕구가 조금 넘쳐가지고 또 일이 중독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내려놓는 거에 대한 게 조금씩 익숙해져 가는 나이인 듯해요. 그래서 이거는 가진 것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우리는 가는 길은 딱 한 곳이니까 그 길 가기 위해서 구태여 빨리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도 그거를 일단 멈추지 않으면 그 젊음이라고 했으니까 하고 싶은 일은 그래도 천천히나마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두 번째 그 막내딸 그 용해에 대한 거 박경리 선생님 작품을 예를 들으셨는데 근데 저도 자식이 있지만 자식 셋이어도 순위가 그냥 겉으로는 표시 안 해도 마음속으로는 맞춰 이렇게 갖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저한테 따뜻하게 한 자식이 더 1순위가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들보다는 딸이 우선순위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출산을 하고 하는 그 경험을 이렇게 자기가 느끼면 그 부모한테 그 좀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아들보다는. 그리고 아들은 나이가 더 많이 더 들면 그때 조금 더 철이 드는 거 아닌가?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순위가 있어요. 보니까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평화의 길을 하셨을 때의 여러 가지는 제가 이제 늘 기도를 해요. 다른 건 안 해도 그냥 아침마다 눈을 뜨면 누군가에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최종적인 그 대상은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 조상님 뭐 이러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 뭐 기독교에서 주는 그런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냥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마지막 기도는 평화인 것 같아요. 자식의 평화, 저 자신의 평화, 가족의 평화, 또 나라의 평화, 또 이 나라를 지도를 하는 저는 요즘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의 평화도 기도를 해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왜냐하면 저희 딸은 반대 의견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걔와 전화로는 안 해요. 왜냐하면 갈등의 소지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문자로. 그래서 제가 최종적인 글에다가는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때도 살아냈다. 그리고 무능한 대통령이 너무 많았는데 그분들 때도 우리가 잘 견뎌냈고 최악의 윤석열 정권도 지내왔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이 설령 조금 잘못하는 게 있다고 해도 한번 지켜보자. 살아가면 사라질 것이야. 이러면서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잘 될 거야. 앞으로 몇 년 지나면 분명히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기도는 늘 마지막으로 하는 게 평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탓이라는 거는 누구 탓. 저는 원래 누구 탓을 잘 워낙 천부적으로 하질 않았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도. 그러니까 제가 탓을 하지 않으니까 상대편이 피해는 많이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뭐 남의 말을 하지도 않고 남에 대한 단점이 별로 보이지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어릴 적에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너무 많은 남들에게 그 민폐를 끼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건 왜 그러냐면 저는 남의 의식을 잘 하질 않는 스타일이라 제가 하는 행동이 혹시 혹자들에게는 불편함이 많이 있었을 것이야 라는 생각을 그때는 몰랐는데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저에게 탓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묻어나다가 아니라 무디다. 그러니까 모든 감정이나 모든 것이 무디다 보니까 상대가 저에게 저 안 좋아 뭐 탓을 해도 저는 잘 모르고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묻어난 게 아니라 무뎌서 네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로 인해서 남한테 민폐를 많이 끼쳤을 것이야. 그거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속마음을 이렇게 쫙 열어서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 공윤수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첫 번째 다루었던 우리가 천천히 생각하기 그리고 천천히 행동하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 결국은 생각이 결정이나 결단이 조금 빨리 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나 행동이 좀 이렇게 좀 빨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를 그 이야기할 때 행동력이 빠르다 뭐 이러지만 실제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결국은 빨리 행동하다 보니까 빨리 말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손해 나는 일들이 사실은 잘못된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일 다 끝나고 결정할 거냐 벌써 끝났다 뭐 이렇게 더디다 결정장애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늘 그러고 살았는데 뭐 여하튼 그 부분들이 좀 잘 어떤 정리가 되고 조정이 되어져서 적당한 선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돼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좀 살아보겠습니다. 저는 또 그리고 세 번째로 다뤘던 이 평화라는 부분 이게 제가 제일 사실은 좋아하는 글이기도 한데 저도 평화, 식구 이렇게 표현할 때 결국은 한자어로는 보니까 그 밥 그러니까 쌀을 골고루 먹는 골고루 나누는 거. 그럼 식구 같은 경우에는 이 쌀 밥을 내 입으로 같이 집어넣는 같이 이렇게 있는 사람 그게 결국 식구다 그렇게 표현이 한자어로는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 전쟁이나 다툼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내가 더 가지겠다고 가진 사람이 더 가지려고 그러고 또 없는 사람은 자기 걸 채우기 위해서 뺏으려고 그러고 어떤 그 가운데서 이 평화가 깨지고 식구의 어떤 개념들도 깨지는 것 같아요. 결국은 옛날에는 우리 한 솥에 둘러앉아서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던 그 식구들은 결국은 온데간데 없어진 게 1인 가구다 뭐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이렇게 물질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하는 것 같고요. 거기서 많이 문제가 생겨지고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들도 내가 좀 더 가져야 되겠다 해서 거기서부터의 문제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이 평화를 이루고 같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평화를 이루는 그런 하루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정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은 유용진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천천히 생각하기 부분 들으면서 생각했던 거는 그 분야가 디지털 쪽이어서 그런지 그 속도를
늘 그 거의 전부로 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당연히 컴퓨터 구입을 해도 더 빠른 거, 뭐, 요렇게 되고, 프로그램을 짜도, 더 빠른 거,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저 자신이 된 것 같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모임장이든 뭐, 요런 거를 많이 맡다 보니까, 내가 지금 판단하지 않으면, 그러면 전체가 느려진다. 이런 생각에 자꾸 쫓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판단하지 않으면 흐지부지 될 수 있다. 이러니까 자꾸 마지노선에 서 있는 것 같은 조바심?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예전에 품질 관리할 때도 정시성 관리, 항공기 정시성 관리를 이제 동시에 하고 그랬는데, 15분이면 이제 기본 저희가 시작이 되고, 5분이면 딱 이제 그 한계선에 도달한 이런 것들이 계속 쫓기는 게 이게 몸에 배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직업병이 되고 나중에 강사를 하거나 이럴 때도 보면 이 판단이 느리면 내가 앞에 있는 사람들보다 판단이 느리면 앞에 설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느리면 이제 굶게 되고 가족을 굶기게 될 것 같은 이런 불안감. 그래서 자꾸 총대를 매는 이런 쪽에 쫓기는 사람들 요새는 이제 느리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 좀 그렇고 두 번째 이제 가장 사랑한이라는 이제 부분 뭐 내용대로 가족을 가지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까 그랬는데 누구를 나는 가장 사랑한가 그랬더니 아무래도 뭐랄까 생긴 모양이 저를 닮은 이런 건 아니고 제 경우는 사는 방식이라든가 가치관, 그게 이제 좀 뭔가 맞으면 좀 더 아이들이 여럿인데 똑같이 하려고 항상 노력은 하지만 그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방식이 다르면 그러면 맞춰주기도 힘드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 경우는 아까도 밥상 이야기가 식구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저는 오히려 사랑한 요 대목에서 식탁에 함께 가장 많이 앉아주는 사람 이 사람이 암만 해도 대화하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에서 이게 편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도 이제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아침 먹을 시간인데 그래서 혼자서 뚝딱 차려가지고 이제 딱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아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궁시렁대도 그래도 아내가 제일 낫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게 되고 아이들 중에서도 이제 식사 시간에라도 식탁에 이렇게 나오는 애 아마도 한마디라도 더 하게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나중에는 그 아버지의 일생 제가 이제 그 할아버지 아버지 해가지고 2까지 쓰고 제가 이제 3 쓰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자녀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일생 4를 쓰게 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암만 해도 다 쓰면 제일 좋겠지만 각자 자기의 거 쓰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래서 누가 쓰게 되나. 그래서 그게 결국은 뭐 누구 한 사람 대상이라기보다 그게 아니라 시기나 상황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이게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그리고 아까 이렇게 하나씩 포기해가는 거 이거 하는데 너무 애착이 많다 보니까 포기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저를 포기하게 될 것 같아요. 나를 먼저 내려놔 버리면 그 다음에 나머지를 안 내려놔도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해도 저를 제일 먼저 포기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화의 길 쪽에는 한동안은 예전에는 평화라는 것 자체를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효율 뭐 이런 것들 위주로 계속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평화가 되게 중요하구나 이걸 느끼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일단 제가 아까 너무 속도에 집착하는 강박이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저만 입을 다물고 멈춰도 주변이 평안해지는 이런 거를 많이 보게 되니까 그걸 일단은 실천을 하느라고 되게 많이 신경을 썼고 그리고 이제 그 자연이 다양하게 내준 것들부터 먼저 누리고 가자. 이미 있는 거. 자연이 내준 거, 이미 있는 거, 이걸로 내 24시간을 먼저 채우다 보면 나머지를 힘을 써서 이렇게 하겠다고 덤비고 뛰어다니고 하는 게 줄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남탓 날씨 탓 부분에서는 요건 조금 일찍은 알게 됐는데 지금도 뭐 몸에 밴 건 어쩔 수 없지만 남탓하거나 날씨 탓하는 거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늘 이야기 드리던 폴트 트리 어널리시스 있잖아요. 그거를 해볼 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남탓 날씨 탓이 사실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해봐야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상황이 안 바뀐다. 그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는 거는 제일 쉬운 게 결국은 내 탓을 내가 원인인 부분을 찾아내서 그 부분을 개선하면 사실 전체의 문제가 안 터지는 이거를 자꾸 보게 되니까 그쪽으로 그냥 하자 이 생각을 자꾸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왜 내가 남 탓을 하고 날씨 탓을 앞세우는 부분들이 남나 봤더니 제 자신이 살아오던 방식을 바뀌어야 하는 거 그거를 어떻게든 안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 게으름과 그 다음에 욕심 이것 때문에 결국은 남 탓하고 날씨 탓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진재건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글 많이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참 천천히 생각하기. 이제는 이제 많이 개선이 됐지만 사실은 좀 상황 대처가 좀 급하게 하는 그런 사례가 많죠. 그러다 보면 나한테 손해가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천천히 생각하기를 하게 되면은 대처가 좀 용이하게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사랑하는 막내딸 용애. 저는 이제 그 형제들은 이제 다들 지방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이제 그 찾아가서 오게 되고, 근데 저는 또 사형제 중에 이제 바로 밑에 동생 빼놓고는 막내라든지 형이라든지 이렇게 또 다 이렇게 천국에 갔기 때문에 이제 막내하고는 이렇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통화를 하면서 이 강주의 형수님을 만난다든지 하는 또 조카를 만나는 문제를 이제 기회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그런 상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가정에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꼴은 이렇게 손자 손녀가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니까 꼭 사랑한다 이런 것이 표를 내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평화의 길은 이번에 이제 저하고 같이 웰다잉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강충군 목사님이 이번에 이제 통일운동가라는 그런 저기로 해서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반도 평화 컨퍼런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워싱턴과 뉴욕을 이렇게 12일 동안 그 평화 신앙 통일 이야기를 이렇게 써내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는 이제 평화가 이제 나의 평화, 가정의 평화, 사회 평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을 다녀올 수 있었던 것이 이제 물론 거기에서 그 워싱턴 DC에서 한반도 평화 컨퍼런스를 하기 때문에 참석도 했지만은 거기 이제 백그라운드가 신앙과 신학 사랑방이라고 하는 주로 이제 미주 지역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은퇴한
이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줌으로 모이는 그런 분들을 이제 몇 번을 이렇게 만나는,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서의 숙박이라든지 또는 활동을 이제 지원받는 그런 이제 여정을 해서 이 12일간을 다녀왔는데, 참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한반도 평화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녀오는 이런 생각을 저는 못 하거든요. 근데 이번 이제 강충구 목사님이 그걸 다녀오시는 걸 보면서 참 평화의 길을 만들어가는 이런 분들이 참 존경스럽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남탄 이 내 탓이죠. 남탓 날씨 탓. 사실 남 탓은 하면은 결과적으로 손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 탓은 그냥 수용하고 넘어가는 이제 그런 이제 시기가 됐지 않는가. 그렇지만은 존중받고 존중하는 그런 일은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범위에서 모든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 첫 번째 천천히 생각하기 사진을 가져올 때 이제 뭐 달팽이 그림이 있어가지고 이걸 가져왔습니다. 달팽이도 우리 느리다 그럴 때 달팽이를 예를 들기도 하고, 또 군뱅이라고 해야 되나요? 군뱅이. 달팽이 세계에서도 좀 빠른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달팽이 여러 달팽이를 놓고서 경주를 한다고 그러면 저 중에서도 또 빠른 달팽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느림의 미학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뭐 우리 진재근 선생님이나 저나 여기 방송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이게 자랄 때부터 교육의 기준이라는 게 느린 게 미덕이다, 이런 거 가르쳐 준 적이 없던 것 같거든요. 배운 거는 오로지 빨리 네,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하여튼 뭐 그다음에 남을 이기는 뭐 이런 거 위주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사고방식이라든가 부모, 형제, 주위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느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종교 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그런 걸 얘기하신다든지 철학 쪽에 계신 분들이 그걸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일상은 느림의 미학을 쫓다가는 폭삭 망한다, 이런 생각이 들 뿐이었고, 나이가 돌아가면서 실제로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는 느림의 미학에 있는 게 아닌가. 볼 수 있는 것들을 봐야 된다. 이제 못 보고 지내온 세월들이 좀 많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별명이 형광등이었거든요. 장광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뭔가가 좀 늦어요. 네, 좀 늦어요. 이게 좀 아둔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아까 해주셨는데, 조금 아둔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예. 그 때문에 늘 손해보는 입장, 그런 생각이 좀 납니다.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게 또 이게 쉽지는 않고, 특히 가족 관계, 자식 관계에 있어서는 뭐 의미가 없는. 근데 그런데 이제 임종에 다다랐을 때 그 순위가 정해진다. 이게 본인만 아는 거죠. 이 훗날 이제 그 하늘나라에 가면은 아버님하고 대화를 나눈다 그러면은 아버님이 진짜 사랑했던 아들은 누구입니까? 이걸 물어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생각하면서 문득 생각든 게 사남 1년대 이제 설날이나 명절 때 이렇게 가족끼리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남는 게 아버님은 다들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식탁에 큰형도 이제 빠져나가고 둘째 형, 셋째 형 이렇게 다 나가면 여동생은 이제 뭐 저 설거지하고 저 주방에 있으니까
자리에는 앉지 못했는데 끝에까지 남아있는 게 제가 남아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럼 아버님한테 이제 점수를 좀 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결국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또 아버님의 입장에서는 큰형님이 이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역시 그 장자에 대한 생각, 깊은 생각,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 전에 무슨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런 것을 좀 느낀 적이 있어요. 역시 그래도 장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각별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평화의 길, 주위의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희망하는 게 평화다, 자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뭐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은 하여튼 이런 평화로운 삶, 그다음에 마음의 평화, 독서 모임 때 뭐 속 편한 그런 그 심리학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무슨 본인의 속이 편해야 실제로는 주위의 어떤 여유라든가 주위의 어떤 그 보살핌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단초가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본인이 실제로는 마음이 정리가 안 돼 있고 뭔가가 바쁘다 보면은 결국은 뭐 배려라든지 뭐 봉사라든지 어떤 그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러한 활동들은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챙기는 부분들이 상당히 나이가 들어도 참 중요하다,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탓, 나시 탓. 뭐 이게 남하고 날씨보다도 제가 그 탓이라고 하는 이 짧은 한마디의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상당히 좀 눈에 이렇게 딱 꽂히는데요. 탓이다라고 하는 거, 구실, 이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탓하지 않는 삶, 남이든 날씨든 뭐 돈 탓이든 자기 실수 탓이든 남의 실수 탓이든 탓이라고 하는 이 한 글자의 의미가 참 이 글을 읽으면서 또 여러모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러한 그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를 보면서 김수환 추기경님인가요? 내 탓이로소이다. 나는 바보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신 그러한 선인들의 말씀이 또 이렇게 머리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장마 기간 동안에 하여튼 저희가 날씨 탓하게 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좀 뭐 기분이 좀 우울해지고 하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오늘은 쾌청하게 날씨는 맑습니다만 지금 창문을 열어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습도도 100이에요 아직. 그래서 창문을 아직 못 열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날씨도 이제 햇빛이 쨍 났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또 좋은 최고의 하루를 또 보내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 토요 구원 파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